한반도와 관련된 평화, 동아시아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파가 한반도 부분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벤스 콤비하고 민주당의 해리스 그다음에 월츠에 관한 약간 프로필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 대선의 최근 특징을 보면 정당이 아닌 대통령 후보 개인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당 조직보다는 후보 개인의 조직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 모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주류보다 오히려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이제 미 대선 후보도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보면 특히 미 대선 특징을 보면은 최근에 삼김 이후에 한국 정당 정치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면은 전혀 이제 그 국힘당의 아웃사이더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뭐 그런 과정도 보면 이제 아마도 서로 최근의 정치 경향이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고 당선권은 이제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 확보하면 당선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승자 독식 제도인데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그렇고 2개 주는 이제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북한 연구자들하고 미국 연구자들이 한편으로는 어렵고 한편으로는 쉬운 게 뭐냐면 북한은 뭐냐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일단 얘기해도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잘 안 돼서 이 북한 연구자들이 방송 나와서 아무 소리나 해도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잘 안 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또 뭐냐면 미국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국내 정치나 정당 정치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이고 또 미국 가서 대부분 한 70~80%는 주로 미국 가서 한국 연구하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범용은 안 하지만 몇몇 진짜로 이제 미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국제연구소에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초청도 가거나 제가 이제 자문을 많이 구하는 뭐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미국 국내 정치에 굉장히 밝은 분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50개 주 저것도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이 통계를 찾다 보니까 우리 박민희 기자님이 오셨던데 제가 이제 이사회 플로리다가 어디는 20개가 돼 있고 19개가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연도가 2022년도, 2020년이 다 달라가지고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판을 찾아가지고 했더니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저건 제가 일일이 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붙인 건데 어쨌든 저게 빨간 게 이제 7군데가 이른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43개의 주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성향과 공화당 성향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7개 주를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무색할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선거 일정을 보면 9월 11일서부터 10월 26일까지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는 부재자 우편 투표나 현장 사전 투표,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당일날 이제 현장 투표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11월 5일날 미 대선 및 상하원 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보통은 이제 11월 첫 번째 화요일 날이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주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돼서 17일 날.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확인했더니 이게 이제 시차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제가 16일로 써놨는데 어디 최근 자료 보니까 17일 돼서 고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16일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차 때문에 12시간, 14시간 차이 나서 약간 그 하루는 약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이 교수가, 이 보면 6.25라고 그러지 않고 6.24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너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시차 때문에
예를 들면 나라마다 자기네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6월 25일 날을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지만 또 6월 24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약간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선출된 상하 양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내년 1월 3일 날 연방의회를 개원합니다. 개막식을 하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서 투표 결과를 집계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주 뒤인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 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2020년도에 2021년이 되죠. 20년 선거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의회를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이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발표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진 두 개가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제 미 의사당을 점거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모습들이고요. 그 안에는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선 부정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편 투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우편 투표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 선거용 투표용지가 미리 다 모아서 거표에 보면 이제 사전 투표할 분은 어떻게 가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권자가 자기가 사전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거를 통보를 하면 그거를 이제 심사해서 우편을 이제 보내줍니다. 사전 투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우리도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약간 민주당 표가 사전 투표에 많아가지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사전 투표가 딱 까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외부 세력 개입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트럼프 당선을 싫어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수하거나 부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또 몇 건이 걸린 게 있나 봅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간 게 아니라 그 유학생들이나 현지인들이 약간 몇 개 이제 투표 조작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확대 보도가 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확실하게 이제 지난 2020년 선거는 트럼프가 이긴 거였는데 이제 부정투표에서 뒤집어졌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여러 또 몇 명이 죽기도 하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역대 미 대선 결과의 특징을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딱 10차례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2020년도에 선거에 떨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미 카터나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죠, 보통.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제럴드 포드도 떨어지긴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통계상으로는 포함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통령에서 승계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리 분류하는 것 같고요. 근데 재선에 성공해서 2회 이상 대통령 지낸 사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 된 거니까 21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유일하게 3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한 번 건너뛰어가지고 25대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가 27대에 당선됐고 이번에 트럼프가 두 번째로 45대에 됐다가 46대 떨어졌다가 47대 다시 재선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경우는 모두 3차례고 모두 민주당인데 해리 트루먼 대통령, 그다음에 린든 B 존슨, 그리고 이제 금년 7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리 트루먼이나 린든 B 존슨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경선 전에 사퇴한 반면에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퇴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좀 더 새로운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리스를 포함해서 3차례 대선 후보에서 이제 후보 승계자들은 모두 선거 패배한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부통령이 당선된 사례는 5차례인데 3차례는 건국 초기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리차드 닉슨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이 됐다가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됐다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최초의 후보 승계자가 된 거고 또 하나는 6번째로 부통령 출신이 되는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이제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국내 정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됐는데 미국 내 정서는 흑인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무리 뒤져도 이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다. 대통령도 270석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발표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상원은 확정이 됐는데 하원은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표도 이제 잠정적인 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70석을 얻어서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리스 후보가 전화를 걸어서 패배를 시인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당선을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상원 및 하원 선거의 결과에서 보면은 전체 가운데에서 공화당이 49석에서 52석으로 3석이 늘었고 민주당이 여기 51석이라고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 무소속 그러니까 친민주당계 무소속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이런 약간 진보 정당이 따로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진보당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무소속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원 투표할 때는 약간 중도 성향이 있는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진보 세력들은 이제 민주당 넓은 의미의 이제 민주당 의석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33석의 투표가 있었는데 공화당이 10석, 민주당이 19석을 차지했고 4석, 그러니까 23석이 이제 이번에 뽑는 자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유리하고 민주당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이제 3석을 잃었고 공화당이 3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상원 지배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기 6년인데 2년마다 33명 내지 34명씩 이제 바꿔서 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의 안정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 요번에 이제 그리고 2020년도에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도 50석. 그런데 이제 미국 정치에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집권당이 동수면 집권당이 이제 상원 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0년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차지했었고 이번에는 공화당이 52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상원 의장을 맡게 되고 상원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특히할 사실은 이제 한인 2세인 앤디 김이 이제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뉴욕 옆에 있는데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원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여기 그 상원의원이었는데 이제 술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못 나오게 되니까 자기 부인을 이제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인은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부인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 져서 앤디 김이 민주당 후보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앤디 김은 이제 하원 3선 의원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상원 의원을 진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상원 선거 함께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이겼는데 아직 최종적인 건 안 나왔는데 218석이 이제 그 과반 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아까 제가 2시까지 마지막 본 거로는 이제 공화당이 208석, 민주당이 189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10석만 얻으면 과반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뉴욕 타임즈나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나온 걸 보면은 과반수를 차지할 걸로 공화당이 이제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우리말로 3연패인데 영어로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어도 2년 뒤인 2026년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에서 지면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트럼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리플 크라운이니까 행정부, 그다음에 의회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상당 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계 후보, 그러니까 이제 상원으로 앤디 김이 갔고 하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3명, 공화당 3명인데 영김하고 이번에 3선에 성공을 했고요.
메릴린 스트릭랜드, 약간 흑인 계통, 아버지가 흑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인 이분이 이제 처음에 당선됐을 때 한복 입고 의회에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됐던 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셸 박스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들은 제가 사전에 3명이 더 출마한 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당선 여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이후에 이제 확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